품종 선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어떤 품종이 좋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오히려 다시 물어봐요. 무슨 품종을 짓고 있냐고. 10년 아니 결혼해가지고 20년 30년 산 분들이 있잖아, 부부가.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랑 살면은 더 좋을 것 같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벼 품종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품종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품종이 좋은 품종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고민을 해서 그 품종을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3가지, 4가지 정도를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는 이게 맞고 어느 해는 이게 맞고 해마다 맞는 품종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올해는 친들이 진짜 좋았어요. 근데 내년에도 친들이 무조건 좋으리라는 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올해 찰벼 농사 지으신 분들 재미 좋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재배하는 면적의 30%에서 40%는 해마다 찰벼를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나 먹을 거 빼고는 다 찰벼를 심었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 올해 재미 좋은 거죠. 제가 속으로 그럼 밥 한 끼 좀 사줘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그냥 농담으로. 네. 근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품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진짜 좋다고 해. 지금 우리가 보급종으로 나오는 것 중에 삼광, 친들, 알찬미, 백옥찰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여러 가지도 동진찰, 신동진 이렇게 나오겠지만 내가 내 논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한 2필지나 적으면 1필지 정도를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저희한테 물어봐야 저희보다 농가분들이 더 잘 알아. 기본적인 특성, 벽, 키, 수량 이런 것들이야 저희가 알지만 그런데 긍정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 지금 골든 퀸 3호라고 들어보셨어요? 골든 퀸 3호. 그게 이제 일반 민간 업체에서 육종한 품종인데 기본적으로 향이 나. 밥을 했을 때 팝콘 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이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지금 인기가 있는 벼 품종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중간찰입니다. 중간찰은 뭐냐면 찰벼와 맷벼의 중간. 그러니까 찹쌀을 섞지 않아도 찰벼의 특성이 나요. 그게 지금 1000헥타르 이상 계약 재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납품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건 민간에서 육종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급종으로 공급을 하진 않아요. 네? 예, 백옥향. 그거는 백옥향은 지금 충남에서 개발한 건데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백옥향의 어떤 그 향과 그 중간찰의 특징을 가진 지킴이라는 품종이 지금 육종이 돼가지고 저희 그 광성맥 이사리에 있는 벼 품종 비교포에 올해 심어질 거예요. 올해 뭐 심는다고? 지킴이. 예, 품종명은 지킴이고 향이 나면서 중간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다수확. 이게 다수확이 중요한 건 뭐냐면 백진주라고 들어보셨죠? 백진주가 그 중간찰인데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양이 안 나와. 수확량이 안 나와. 그래서 비싸게 팔려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쌀이 소비되는 데 중에 엄청나게 많이 소비되는 데가 급식소입니다. 급식소. 기술센터 구내식당도 급식소라고 볼 수가 있고 군대 구내식당, 대기업의 구내식당도 다 급식소예요. 여러분 집에서 밥
그 압력밥솥이나 이런 데다가만 드시다가 찌어놓은 걸로 밥을 먹으면은요, 한 끼 정도는 그냥 먹을만 해요. 구내식당에서 밥 한 끼 먹으면 그냥 먹을만 하죠? 근데 그걸 며칠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맛 없어요. 그런데 그 중간차로 쓰게 되면 그 찰기가 있어서 좋은데, 왜 중간차를 못 쓰냐? 수량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 그래서 이거를 다수학 품종을 거기다가 이제 그 성질을 넣은 거죠. 그래서 윤여태 박사라고 충남 농업기술원 그 벼 육종 하시는 박사님이 아주 그냥 입 침 튀기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현대 농장 있죠. 아산 그 서산 쪽에 거기서 하는데 엄청 인기가 좋았다고. 그 종자를 다 자기네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시골에다 좀 이렇게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그 벼 품종 비교표에다가 그 품종도 심을 거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새로운 품종들이 자꾸 이제 개발이 되고 재배가 되고 있으면서, 그리고 앞으로는 점차 다수학 품종을 재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기후가 이렇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고품질 쌀, 당연히 고품질 쌀이긴 한데 그런 품종들이 각 대부분 어떤 단점이 있냐면 병에 약해요. 고품질 쌀들이. 고시가리 키가 몇 센치예요? 90cm가 넘잖아요. 그런데 그런 품종들의 특성과 그리고 육종 기술이 자꾸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좋은 것만 이렇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우리 시골에서 배국향을 한 해만 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왜 한 해만 넣었어요? 품종으로. 배국향을 제가 머리가 나빠서 올해는 저희가 안 심었나요? 배국향이 없었나요? 그걸 내가 심고 싶어서 네. 한 해 심던 애 그걸 쳐다보고서는 또 다음 주시 와서 심었나 하고서는 아주 극만생중이라 늦게 되더라고. 그래서 고르려고 했는데 한 해만 딸라고 하고서는 그냥 바로 저희가 이제 그 품종비교표에다가 그 15가지 정도를 심습니다. 그러면은 종자를 어디서 봤냐면 국립종자원에서도 봤고요. 그 진흥원, 농업진흥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받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종자를 받아요. 그래서 나름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 15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고민 과정에서 배국향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년에는 올해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부적에 원종장이라고 거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실험하던 것들을 할 수가 없다고 저희 그 품종비교표의 일부 공간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 그 기술원의 벼 육종 하시는 박사님이. 저희가 거기 일부를 제공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보고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는데 더 빨리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킴이를 이제 올해 저희가 심어 놓으면 향도 나면서 중간 차리고 다수학이고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괜찮으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뭐 종자를 보급을 논산 쪽에 좀 더 빨리 보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농사라는 거는요, 원래 뭐 지금 이제 수경 재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지만 농사의 가장 기본은 토양이잖아요. 토양의 가장 기본은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 축협에서 나오는 축분퇴비 있죠? 시커매가지고 냄새 나는 거. 그거를 그 토양 전문가들은요, 그걸 거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똥이야, 똥. 원래 퇴비는 우리가 그 얘기하는 공식적인 퇴비는요, 만져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잘 부숙이 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효과가 분명히 작물이 자라는데 효과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축계배에서 나오는 그 축부는 여러분들이 그걸 바로 넣고 거기다가 작물을 심으면 어떻게 돼? 오히려 안 넣으니만 못한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할 때는 그거를 또 안 넣을 수는 없잖아. 묵혔다가 쓰라고 그래. 1년 묵혔다가. 가져오면 1년 묵혔다가. 어떤 분들은 봄에 고추 심고 감자 심을 때 막 전화통이 불나. 농협 직원한테 내일 심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심어야 되는데 왜 안 가주냐고. 그리고 막 급하게 늦고 막 노타리 치는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빨리 안 해주냐고. 그리고서 막 급하게 또 비닐 씌워갖고 또 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스 나와가지고 죽죠. 그게 작물이 안 죽으면 그게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넣는 거는 좋은데 묵혔다가 넣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말 그대로 유기물이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앞발이 저거 헤어리 배치가 문에다 센거 갈아놓으면 괜찮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저기 모내기 하기 전에 한 20일 전쯤에 노타리 치면, 그리고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헤어리 배치를 넣는다고 했을 때 제가 아까 그랬죠. 내가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사람한테는 핑계가 보인다고. 논 전체 면적에 다 헤어리 배치가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일부만 들어가도 돼요. 그럼 거기 부분은 좀 벼농사가 좀 더 잘 되겠죠. 근데 더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게 엎치고 막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유기물이 들어가면 이 더위에도 강해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벼농사가 그냥 됐던 것 뿐이야. 이제는 한계점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한계점에.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그 물을 넣어서 완전 부숙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전에 교육할 때 했던 것 중에 뭐냐면, 일주일이 7일인데요 5일은 일하시고 하루는 공부하고 하루는 쉬라고 그랬어요. 그 최소한 한 달에 뭐 저기 친구분들하고 술 드시는 것도 좋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교육 받으러 다니셔야 되는데, 내가 일 삼아서 여기 기술원에 품종 비교포 있어요. 예산 거기 그 뭐냐 고속도로가 이제 잘 뚫려가고 1시간도 안 걸려요. 논산에서 한번 가보세요. 품종. 그리고 거기 가보면 뭐 간단한 설명 같은 것도 돼 있고, 아까 백옥향 얘기했는데 백옥향.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대방이라는 품종이 참 좋아가지고 이거를 삼광 대체용으로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제가 올해 물어봤어요. 왜 이거를, 올해 얘가 멸구에 약하다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멸구에. 그래갖고 일부 지역에서 대방이 보급이 꽤 됐는데 이 멸구가 10몇 년 만에 터져가지고 피해가 많았다고. 근데 이 대방이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하자면, 지난번 제가 교육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만생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중만생종과 만생종 사이. 육종 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교육하면서 그 얘기도 많이 했는데, 늦게 심으세요 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육종 자체를 만생종 쪽으로 자꾸 그렇게. 출수일이 대부분 얘네들은 8월 15일이 아니라 8월 18일, 19일 이렇게 좀 늦어요. 며칠. 이게 출수가요, 하루가 늦고 이틀이 늦으면 등숙기는 4일, 5일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쌀의 품질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 그거야. 대방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늘리려고 했는데 멸구에 약한 게 올해 터져 나온 거야.
그런데 지금 그 대방이라는 품종이 강경에서 농사 져가지고 로컬푸드다 내시는 회장님이 계속 재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올해 물어봤어요. 멸구 피해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멸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날씨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피해는 왔는데 모든 농가에 다 피해가 오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평소에 방제를 좀 하고 관리를 잘 해놓으면 네,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지금 빠름이라고 있는데 빠름이 또 2가 나왔더라고요. 빠름이 2는 거기에다가 요즘 이제 중간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간찰, 찰성을 거기다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찍 나오는 벼들이 대부분 맛이 떨어져요. 고온기 등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육종하는 사람이 머리를 쓴 거죠. 그럼 거기다가 그 찹쌀, 그 중간찰 성분을 넣자. 그래가지고 빠름이 2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충남 37호, 이게 그 이름이 품종명이 지키미 그래가지고 나온 건데 학교, 회사 등 구내식당, 이게 학생들이요 학교에서 구내 급식을 할 때 밥을 안 먹어요. 맛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중간찰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이제 맛이 있겠죠. 제가 저기 식당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강경에 남촌칼국수 옆에 김간에 대가추어탕이라고 가보셨어요? 거기 밥이 정말 맛있죠.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어. 물론 돌솥밥에다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다음번에 가게 되면 품종 뭐 쓰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게 진짜 급식하는 데서 쌀을 제대로 좋은 걸 쓰면 쌀 소비량도 더 많이 늘리고 농가들 소득도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아까 그 보람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여러분들이 이런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품종을 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로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람차는 초다수성, 그러니까 다수성도 아니고 초다수성이야.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많이 나온다 하니까 재배를 했는데 나는 안 나와. 이유가 뭘까? 제가 여태까지 설명해 드린 부분들을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볏짚을 넣었나? 아니면 비료를 한 번만 넣고 밑거름만 넣고 그 뒤로 안 넣었나?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 하는 것 중에 시범사업 얘기 나온 김에 제가 그것 좀 얘기 드릴게. 여러분 그 교재 나눠준 것 중에 지금 이거 말고 이거 부록교재 있잖아요. 여기 넘기면 그 기술센터 시범사업 (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공고 1월 31일까지 해가지고 거기 사업별 내역 이렇게 해서 요약이라고 해서 제목만 있어요. 이 제목만 봐가지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시청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이렇게 책자로 돼가지고 각과 사무실에 이게 비치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 권씩 다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그 시범사업에 대한 책자를 여기다가는 제목만 써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고 관심 있고 한 거는 이따가 식사하시고 기술센터, 우리 뭐 기술보급과 사무실이건 기술지원과 사무실이건 용복합지원과 사무실이건 들어가면 그 책자가 다 있어요. 그리고 보시고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날부터 신청이니까 그 센터 시범사업 맨날 받는 놈만 받는다고 하지 마시고 관심 있게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까 드문모 얘기했지만 드문모 시범사업은 신청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1,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여러분들이 드문모 식부침 바꾸고 모판도 바꾸고 뭐 필요한 다른 어떤 종자소독기 같은 거나 이런 거 간단한 거는 하나 정도 추가로 또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 놨으니까 시범사업 안 받았던 분들이라든지 드문모 좀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다수학 품종의 벼들도 똑같아요. 신경을 내가 써준 만큼 어떤 분들은 뭐 수확량이 얼마 나왔다고 그래. 뭐 5가마, 6가마 나왔다고 그래. 근데 어떤 농가는 뭐 7가마도 나오고. 근데 그거는 본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기본적인 품종의 특성은 초다숙성이지만 내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수확량이 그만큼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쌀값 자꾸 뭐 5,000원이 비싸네 싸네 이런 거 말고 그냥 한 가마 더 나오면은요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돼.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나름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100% 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없어요. 같이 사는 내 마누라도 100% 내 마음에 들 수가 없어. 내 자식도요 다 내 마음에 들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보람찬을 재배한다고 해서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세요. 무조건 이걸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는 안 해. 근데 분명히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저희는 얘기를 드릴 의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람찬 같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별도로 또 교육을 할 거예요. 그런데 보람찬이라고 해서 뭐 대단하게 막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벼 재배 짓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종자소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온탕소독을 하느냐 아니면 온탕소독을 했으니까 또 침지소독을 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작년에 진흥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온탕소독을 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2가지 중에 1개만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뭐라겠냐 2가지 다 하세요. 왜? 그거 2가지 다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농협에서 대부분 그 온탕소독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하시라고. 왜? 자꾸 기상이 자꾸 안 좋아지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주시는 게 좋아.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쭉쟁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물로 이렇게 염수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염수선을 한 애를 온탕 소독을 해버리잖아. 물을 먹은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안에서 열에 익어버려요. 그래서 온탕 소독을 하실 분들은 염수선을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마른 종자를 온탕 소독을 하면 마른 상태로 잠깐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염수선은 물속에 종자를 담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먹어요. 먹은 애를 온탕 소독에다가 담가버리면 벌써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가요 익어버려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 온탕 소독을 해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뭐 그 침지 소독을 하시고 때 30도를 맞춰 놓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써야 1년에 한 번, 두 번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온도계가 고장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종종이 아니라 자주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31도, 2도라고 체크가 되는데 실제 온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농약사나 이런 데 가면 막대기 온도계라든가 이런 것도요, 하나만 사지 말고 하나에 그거 뭐 3,000원이나 5,000원 하나? 2개 정도 사다가 거기다 꽂아 놔야 돼. 그래서 체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다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다시 하면 어떻게 돼? 주변 사람들이 구경 났다고 자꾸 와요. 아이고 너 잘 안 됐다며? 나 아무 속상해 죽겠는데. 한 번에 제대로 하셔야 돼. 그래서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온도계가 안 맞는 경우가 자주 있다라는 거예요. 자주 안 쓰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온도 상태에서 거기 이제 책자에 나오겠지만 이게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저렇게 노출이 되면 아유 괜찮겠지 하고 그냥 그 파종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원위치를 하는 것보다는 그 상태에서 수dob하고 다시 하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그래서 어디 나갔다 왔더니 온도가 막 45도로 돼 있어. 몇 시간 지난지도 모르겠어. 그럼 볕이 다시 담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히 나갈 때 35도였어. 2시간 만에 왔더니 40도야. 뭐 45도야. 그러면은 요거 보고 괜찮다라는 거 체크해갖고 하시고. 네.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짧게만 지나가도 안 되고요. 온도가 조금만 높은 데서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자용으로 쓰는 그 벽시는요, 원래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건조를 해야 돼요. 낮은 상태. 50도에서 건조한 종자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해서 종자용 보관을 했어. 근데 내가 보관한 종자를 말린 온도는 내가 알잖아요. 나는 50도에다 말렸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쓰면. 온도가 좀 낮은 상태에서 말린 종자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올해 특히나 여러분들이 모내기 날짜를 자꾸 땡기는 거를 저희는 절대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도 물어봐. 내가 모내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동안엔 어떻게 했냐? 우리 거부터 심고 니네 거 심어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 니네 거 심고 우리 거 심어줘. 그렇게 하시라고. 늦게. 차라리 6월 10일 날 심는 게 나아.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나중에 저한테 쫓아와갖고 네가 늦게 심으라고 그래서 심었더니 어떻게 됐다. 그거는 그랬을 때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지 무조건 그게 옳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6월 5일에서 10일 날 심었을 때 평균적으로 훨씬 더 병해충이라든가 문제들이 덜 생겼다라는 그거고, 그리고 6월 5일에서 10일은 내가 진짜 방제가 가능하신 분들은 그때 심는 게 가장 좋은데 나는 다 남의 손을 빌려서 해야 돼. 그러면 가장 많이 심을 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농협에서요 병해충 방제를 해주잖아요. 그때 그 기준을 어떻게 잡냐? 가장 많이 심는 날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5월 15일 날 심은 분은 이때 방제를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그때 방제 안 해주거든. 그럼 늦어.
그러니까 남들이 심을 때 내 거 심은 데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남들 심을 때 심어달라고 하면은 심는 사람이 안 심어줘요. 어떻게 해야 돼? 평소에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자꾸 친하게 지내야죠. 예? 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돈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이 10명이면 농사 짓는 방법이 10가지가 나오는 건데요. 내가 이항기가 있느냐, 내가 방제기가 있느냐, 내가 다 다른 사람 손에 빌려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농사 짓는 방법은 조금씩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대신에 변하지 않는 거, 집 넣어주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드문모. 그리고 우리가 드문모가 사업을 한동안 하다가 안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만든 이유가 그만큼 그게 중요하고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드문모를 심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다시 사업을 다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양촌이라든가 가야국 같은데 가보면 그 모내기 하시는 분들,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 드문모를 심어 놓으면은 뭐라고 한다는 거야. 너한테 이제 모내기 안 맡긴다고. 이따위로 모내기를 해놓는 게 어딨냐고. 근데 그게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병도 안 나고 수확량도 오히려 더 많아. 그래서 지금 광석 저희가 해서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진흥청에서 하라고 그래갖고 한 게 있어요. 뭐 평당 40주, 뭐 45주, 50주 이렇게 심었다고. 어디서 더 많이 나왔겠어요? 당연히 간격을 조금 넓혀서 심은 데서 병도 덜 나고, 그리고 시기도 늦게 심은 데서 수확량도 더 많이 난다는 거예요. 한 개. 보통 우리 심을 때 한 5개에서 6개가 이렇게 한 군데 심어지잖아요. 많은 분은 뭐 7개, 8개도 심어지고. 그런데 한 개만 심어도 나중에 수확량은 차이가 없다라는 거. 조금 그렇게 한 개 심을 때는 좀 일찍 심어야 되겠죠. 5월 한 20일이나 이렇게. 그래서 드문모 심을 때도요, 예를 들어 5월 20일 날 심느냐, 6월 5일 날 심느냐, 그거에 따라서 심는 저기는 또 달라요. 내가 6월 15일 날 심으면서 남들이 드문모 40주 심으라고 하니까 40주 심었다가는 안 되겠죠. 늦게 심는 사람은 조금 더 심어야 되지, 당연히.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기준인데 이렇게 50주 뭐 60주. 그런데 지금은 다 수확량이라든지, 특히 이게 드문모가 자꾸 강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병해충 때문에 그래요. 이 드물게 심어 놓으면 바람이 잘 치고 햇빛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추, 제가 저기 마을로 영농교육을 가면 고추 교육을 하는데, 고추는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그늘도 싫어한다고. 뭐냐면 간격을 조금 넓게 심어서 바람을 잘 치고 햇빛을 잘 받게 하면 탄저병도 안 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마당 그 현관 입구에다가 화분에다가 한 포기 심어 놓은 고추는요, 그 약 안 줘도 탄저병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그거는 식당 같은 데 앞에다가 먹는다고 청양고추 한 포기, 2포기 심어 놓은 거 그거 약 주나요? 안 줘도 탄저병 안 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벼도 여러분들이 자꾸 뭐 농약을 줬네 안 줬네 농협 쫓아가 가지고 직원 붙들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지 마시고 드문모를 일단 심고, 그리고 농사라는 게요 1년 만에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관리해서 2년 3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특히나 이제 저는 딸기 농사를 지니까
딸기 해가지고 진짜 농사 잘 져갖고 돈 많이 버는 분들한테 물어봐. 아, 부러운데 언제부터 이렇게 농사를 잘 졌냐고 물어보면 아유, 나도 고생 겁나게 했어. 이제 농사 잘 진 지 한 3년, 4년 됐어. 딸기 농사 진 지 한 10년 넘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좀 잘 된대.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10년, 20년을 저도 농사 더럽게 못 짓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노력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 저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걸 하라고 얘기 안 해요.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녀보면 농가분들이 거기 보면 나올 텐데 물을 줘야 될 때, 물을 빼야 될 때 이런 거를 지켜야 되는데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이 없어. 농가에 다녀보면. 농작물 키우는 것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 중간 물때기를 했어. 그리고서 물을 넣어준다는 거는 뭐냐? 이제 벼가 모가지가 나와서 그 수정이 돼가지고 이제 한참 커야 돼. 그리고 중간 물때기를 했다가 물을 넣어줄 때는 이제 그 안에서 이삭이 생길 때예요. 사람으로 치면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아이가 클 때예요. 그때는 당연히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물이 어느 농가에 가보면 없어. 아직 안 넣은 거야. 넣어줘야 될 때. 그러니까 논에 자꾸 가서 또 보고 매일매일 확인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안 그러신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가서 보셔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삭거름 얘기가 나왔는데 이삭거름도 그래요. 이삭거름에 주는 기준은 내 논에 잎색을 봐가면서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NK를 주잖아요. 근데 어느 해는 비가 자주 와. 그러면 빗물 속에 비료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뭐 화분 같은 데다가 아니면 텃밭 이런 거 할 때 빗물 받아서 그거 빗물을 주면 작물이 엄청 잘 커요. 빗물 속에 질소 비료가 들어 있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 어느 해는 비도 안 오고 가물어. 그러면 당연히 내가 평소에 주던 것보다 질소 비료가 좀 더 들어가야 돼. 비료를 좀 더 줘야 돼. 근데 어느 해는 비가 많이 와. 그러면 내가 평소에 주던 것보다 질소 비료는 줄여주고 그 다음에 뭐는 늘려요? 가리는 늘려야 돼. 그런데 예전에는 염화가리가 가루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 알갱이로 된 염화가리가 나와요. 그래서 NK를 예를 들어 반으로 줄이고 염화가리를 뭐 반을 추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셔야 돼. 잎색이 난 도저히 판단을 못하겠어. 그럼 저희한테 전화하세요. 저희가 가서 봐드릴게요. 모든 농가를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옆에 분들하고 상의해서 해결이 되면 그렇게 해결하시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말이 있어요. 해마다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 거예요. 2년 전인가 그해 비가 많이 왔어. 그런데 농가에 나갔더니 뭐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나가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이삭거름을 요소비료를 줬대요. 잎색도 진한데 요소비료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 다 낮아빠지겠죠. 절대. 그러니까 그분한테 왜 요소비료를 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전에 계속 그렇게 줬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교육을 진짜 몇 년 동안 안 오신 게 아닌가. 저희 동네에도 딸기 농사 짓는 분 계신데 교육이란 교육은 한 번도 안 가세요. 그러니 뭐 그 집 딸기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지금은 교육이 중요한 게 자꾸 기상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엄청나게 대단하게 바뀌는 건 아닌데 조금씩 바뀐다는 거. 논산에 지금 이 벼농사 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제초 문제가 제일 큰데요. 제초는 이 논 나라시만 잘하면 진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이게 쓸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지금 기술센터에 균평기가 3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 균평기는 뭐 매년 할 필요는 없어요. 2년에 한 번 정도씩 이 균평기를 가지고 균평을 잡아 놓으시면 벼농사 짓는데 도움이 엄청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엮어 갖고 하시든지 잠깐만 196 누에 1071 산타페 뭐 다른 차가 못 나가는가 봐요. 이동 주차 좀 해달라고 들어왔네. 1071 산타페요. 그리고 균평기는 이게 레이저 균평기인데 세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처음에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하다 보면은 또 괜찮고. 여기 한 대가 사고 얼마나 네, 사용법은 여기 기술센터 여기 직원이 알려줄 겁니다. 하루에 양을 얼마나 면적을 얼마나 그거는 저기 하기 나름이에요. 예, 열필지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게 심하게 앞뒤가 안 맞으면 여러 번 다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5필지에서 뭐 10필지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 면적이 뭐 큰 것도 있고 조금 이렇게 접히는 거는 좀 좁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은행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기계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계의 힘을 빌리면 아까 제가 붐스프레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로 농약 주면 진짜 편해요. 그래서 승용 해갖고 이렇게 약 뿌려주는 기계 그거 사려면 아마 3천만 원 넘을 거예요. 대농들은 그것들을 사시는데 뭐 빌려다가 쓰실 수 있으면 빌려다 쓰시면 좋고, 그리고 농가분들이 자꾸 많이 빌려 쓰시잖아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그 기계를 더 구입을 합니다. 근데 안 쓰는 기계는 더 안 사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후에서는 그 붐스프레이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드론으로 약 줬을 때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왜? 휙 지나가 버리니까. 그 안에까지 안 들어간다고. 근데 그걸로는 쫙 지나가면서 밑에까지 쫙 내려준다고. 지금 줄 끌고 다니면서 약 못 주잖아요. 그거 주라고 하는 놈은 그 미친놈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나. 근데 딱 승용 거기 타가지고 주니까 그게 상당히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갖고 농가들이 구입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여기서 빌려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이제 가지고 가셔가지고 농사 지면서 한번 쓱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래서 궁금한 거라든지 내가 농사 지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나는 항상 보면은 제초 문제가 좀 어려웠다. 그러면 보시다가 궁금한 거나 이렇게 있으면 저희한테 뭐 전화를 주시거나 이러면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병도 많아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토양 관리를 잘 하고 지금 정책관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료를 잘 주고 이렇게 하면 이런 병 걸리는 게 훨씬 적어. 그리고 여러분들 그 축협에서 액비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액비 넣으신 분들 있죠?
귀찮더라도 액비 넣을 때 자꾸 가서 한번 보셔야 돼. 안 그러면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저쪽에다가 좀 몰아넣고 가. 나중에 벼가 없죠. 그때서 아는 거야. 축협 직원이 그거 뿌릴 때 나오면 그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귀찮아해. 그럼 요령이 있어. 먹을 거 사갖고 가. 먹을 거 사갖고 주면서 좀 신경 좀 써달라고 해요.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예? 그러면 해줘. 근데 그냥 자꾸 제대로 안 한다고 막 소리나 지르고 뭐라고 하면 진짜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비를 넣는 건 좋아요. 좋는데 꼭 겨울에 뭐 2월, 3월 이게 아니고 겨울에 넣어야 되고 넣는 것 골고루 잘 흩어지게 잘 뿌려야 돼. 사람이 가서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당연히 잘 뿌립니다. 안 쳐다보고 있으면 잘 뿌릴 수도 있고 안 뿌릴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거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가서 보고 있어야지. 그리고 평소에 잘 밥도 좀 사주고 먹을 것도 좀 사다 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논에 언제 와서 뿌리는지 그것 좀 가서 내가 가서 한번 나가 보고 싶다 그러면 알려줘. 근데 평소에 그냥 승질이나 내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면 아유 깜빡했네요 그러고서 안 알려줘.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요령이에요. 사람은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올해 많이 나왔던 병 중에 깨시무늬병이 나온 농가가 많았어요. 이건 뭐냐? 너무 뜨거우니까 야간에 얘네들이 온도가 높으니까 쉬지를 못해.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져. 그래서 깨시무늬병은 예전에는 노후답, 추락답이라고 해갖고 물이 막 이렇게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데서만 나왔는데 지금은요, 이 깨시무늬병이 상당히 많이 농가들한테서 나와요. 이게 걸리면 후반기에 벼 생육 수량이 정말 많이 감소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 이삭거름 주고 나서 논에 물 대주잖아요. 그때 원래는 비료를 추비를 해주는 게 좋아. 그런데 나는 논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드론도 없고 어떻게 주냐고 이제요. 그냥 두둑에서만 주셔도 돼. 두둑에서만. 굳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골고루 다 안 뿌려줘도 된다고. 두둑에서만 주셔도 돼. 그래서 이삭거름을 예를 들어 내가 반포를 줄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한 50% 정도 늘려. 3분의 2 정도를 주는데 나눠서 주는 거죠. 나눠서. 그리고 늦게 주는 거에는 질소비료도 많이 주면 안 되죠. 가리를 줘야 되겠지. 가리를. 그리고 그것도 어려워. 나는 다리에 힘이 없어갖고 두둑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 물 넣을 때 물 들어가는 거기 있죠. 거기다가 영양제 질소 많지 않은 거 그 물로 된 영양제 있죠. 그거 한 병 까 넣어. 2병을 까 넣든지. 그러면은 그 물이 이렇게 퍼지면서 얘네들이 전달이 된다고. 그리고 나서 물이 저쪽으로는 안 가니까 거기까지 또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적당히. 이게요 100점짜리 농사 지려가면 너무 힘들어. 근데 80점이나 85점짜리 농사 지려고 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비료를 영양제 한 10,000원짜리 한 2병 사다가 질 수 없는 거. 그리고요 농사라는 게 그래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되면 돈으로 따지면 별거 아닌지 몰라도 기분이 좋잖아. 기분이. 작물은 해준 만큼 커요. 여러분 텃밭 농사 질 때 날씨가 뜨거워. 비도 막 한 보름 안 와. 그런데 저녁에 가가지고 물을 줄 때 영양제 한번 딱 타가지고 줘봐요. 작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고맙다고 하는 말이 들릴 겁니다. 벼도 똑같아요. 날이 계속 뜨겁고 막 그럴 때는 영양제 한번 주고, 아니면 날이 계속 흐려, 비가 자꾸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질소비료 이런 거 말고 규산, 작물체를 단단하게 해주는 규산 같은 거, 그 잎제도 있지만 액으로 된 거 있어요. 꼭 드론으로 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냥 물 들어갈 때 거기다 그냥 부어.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올해 한 병을 부어 보니까 우리 논에는 한 병 갖고는 부족해. 그럼 내년에는 2병을 부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다른 걸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사를 10년을 지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앞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재밌잖아요. 뭔가 자꾸 나아진다는 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하고 가끔은 어울려서 자꾸 들어야 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겠죠.